아이 앞에서 싸우는 모습만큼은 좀 안 보여줬으면 네. 좋겠다. 이런 게 저도 부모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마음이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대화 기술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자녀의 입을 막지 말고 자신의 귀를 여세요. 아, 근데 제 주변에도 보면 우리 대화 좀 해놓고서는 잔소리만 하는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내 아이 얘기는 안 말만, 듣고. 네. 애들 표현을 하자면 지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 나온 게 지금 자녀의 입을 막지 말고 자신의 귀를 열라 그랬는데 자녀의 입을 오히려 막고 자신의 귀도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자녀가 사춘기 자녀만 생각을 하십니다만 요새는 대학생들도 다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 수염 막 이렇게 난 애들이 어머니 하고서는 게임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과정에 엄마들은 아무래도 엄마 역할을 해야 되니까 잔소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입을 틀어막는 일이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어쨌든 부모 밑에서 성장을 할 때 아이들의 대화의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미괄식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뒤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어야 되는 게 아이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맞아요. 있는데. 나 이야기 공부하려고 많이 했는데. 하거든요. 그 얘기 뭐냐? 어머니는 혹은 아버지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말하는 방식 자체가 미괄식, 주제가 뒤에 가 있다는 걸 아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야 되는 거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애들 얘기를 뒤쪽에 있는 주제까지 들으려면 이 참는 정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굴과 눈빛과 이 세포마다 그렇죠. 다 내가 네 말 듣는 게 진짜 어렵다라는 게 나타나는데 들키지 말아야 돼요. 부모가 자기의 감정, 그 지겹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튀어나온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듣기는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고요. 기술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없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듣는 신용이 마음의 시중이 되는 거예요. 신용이라도 한다는 건 기술을 쓰려고 애쓴다는 거거든요. 네.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이들 얘기 끝까지 들으려고 한번 좀 노력해 보시고 그 가운데 애가 하고 싶은 얘기에 그 정점을 하나 딱 집어서 이야기하면 아이는 엄마가 아버지가 내 말을 내 감정을 이해하는구나라고 그렇게 느낄 거예요. 예, 모든 관계의 기본 토대인 것 같아요. 진심 어린 경청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입니다. 자녀가 나와 다른 인격체임을 인정하세요. 네, 최 박사님. 네, 사실 인격체라는 걸 뭐 너무 거창하게 말을 한다면 그 쉽게 말하면 사실 아이와 나는 다른 기질, 또 다른 환경, 다른 시대에 살고 있고 다른 소질과 다른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데요. 인정하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그 자기 자신, 부모 자신이 자기 자신의 인격체에 대한 그런 어떤 자존감이랄까 그런 게 좀 낮은 사람, 그러면서 열등감이 큰 사람들이 되게 자녀를 인격체로 존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소유물로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나의 자녀 얘기나 지금 뭐 내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아니죠.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또 이것도 주의하셔야 된다고 해요. 자녀에게 무조건 지시하지 마세요. 네. 지시하는 인류는 다 나의 적입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나한테 이래 저래 이렇게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맞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부모 혹은 내가 원하는 부분을 상대방이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지시는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대화를 우리가 아이들하고 하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봤기 때문에 자꾸 어린아이들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어른의 역할을 원하시거든 어른의 대화법을 쓰셔야 돼요. 내가 다른 어른들과 이야기할 때처럼 내 아이들과 이야기하면 그 아이들은 내 스스로가 어른의 대화법을 쓰면서 어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지시를 하기보다 질문을 하면 좋아요. 질문은 내가 뭔가 답을 얻고 싶은 사람에게 또 내가 조금 존중을 더 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답을 얻고 싶을 때 하는 게 우리가 질문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시면 놀라울 정도로 어른들보다 더 나은 지혜나 우리 상황에 딱 맞는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스스로가 답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킬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건 어떻게 하니? 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난 이거 정말 모르겠다. 네. 가끔은 무지한 부모의 연극을 해보시는 것, 그걸 질문의 방식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뭐 부모님이 군대 상사가 아니잖아요. 명령보다는 대화하는 기술을 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식 때문에 희생한다고 공치사하지 마세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애였는데 피아노를 제법 잘 치고 아주 좋은 그 고급 레슨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피아노를 딱 먹고 절대 안 친다고 하니까 하도 답답해서 이제 어머니가 저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아이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들은 말 중에서 가장 부담되고 듣기 싫었던 말이 이 레슨비가 얼마인 줄 알아? 이거 뭐 우리가 뭘 할 수 어머나. 있는지 알아?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부담감, 또 죄책감 이런 것을 갖게 되면서 내가 피아노 안 치면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의도와는 다르게 듣는 아이들에게는 대개 두 가지를 유발하는데 하나는 죄책감이고 또 하나는 불안감입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이 불안감이 커지는데 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면 엄마가 이거 하다가 병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다가 혹시 그만두거나 나를 갖다 버리는 거 아니야? 아주 그 유치원이나 어린아이들은 그런 생각마저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임상적으로 보면 아이한테 내가 하는 게 이게 이렇게 힘들다. 내가 이렇게 희생이 되고 그러는 사람일수록 가만히 보면 자기가 어릴 때 자기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혹은 정신적인 경제적인 그런 지지나 지원,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대 간 트라우마가 되지 않도록 그렇죠. 조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네,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한 내용 짚어보고 있습니다. 실시간 질문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궁금증 들어와 있을까요? 경꼬리님, 딸아이가 40이 다 됐는데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자주 싸우다 보니 이제 집에서 네. 서로 말도 잘 안 합니다. 딸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아, 참. 저도 결혼을 좀 늦게 했고 사실 제 옆에 있는 김승희 아나운서도 아직 결혼 왜 또 안 나를 했는데 또 외람됩니다만 제가 40인데 지금 네. 참 갈등의 보고 소재가 있는데 될 참 때가 그러네요. 있어요, 예. 실제로. 우리가 성인이 된 자녀하고 그 다툼이 있는 경우가 최근에는 이런 결혼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40이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한 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 진짜 결혼이 하기 싫었거나 아니면 간절하지만 못한 경우입니다. 아, 진짜 싫은데 하라 그러면 이거 힘들고요. 간절해서 못했는데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더 정말 속상하고 눈물 나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 40이 넘었다 싶을 때에는 그땐 제일 먼저 부모들이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일단 짝지어줄 수 있는 환경을 부모들이 먼저 만들어 보기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싫다 그러는데 그 결혼했을 때 그 이후를 부모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 우리가 흔히 이걸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데 자기결정권은 나이 40이면 얼굴만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삶도 책임질 수 있는 나이거든요. 결혼하지 않더라도 그 자녀가 자기 독립적으로 삶을 잘 만들어가고 있다면 그건 때로는 그 딸에게 결혼 이상의 행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한번 좀 제안은 해보지만 그러나 강요하지 않는 방식 전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예. 한숨 쉬면서 보고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좀 그러네요. 예. 얼른 하고 장가를 싶잖아요, 가야 될 그쪽에 텐데. 김승희 아나운서. 절실하죠. 네. 다음 질문 네. 보겠습니다. 예. 새싹 서퍼님께서 32분에 주셨어요. 아이에게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편하게 대해서 그런지 아.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세우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친해지셨을까요? 최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여기서 지금 사실 문제되는 거가 친구 같은 엄마라는 거거든요. 사실 엄마는 친구는 아닙니다. 아. 예, 그래서 친구 같다고 착각을 하면서 아이에게 정말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과 지위와 자리를 제대로 우리가 하지 못할 경우에 정말 아이가 오히려 부모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돌봐야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의 도치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어머니께서 은근히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걸 제안하는데요. 놀 때는 정말 재밌게 놀지만 네. 그러나 그 밖에 우리가 생활에서 또 꼭 지켜야 할 그런 수칙이 있거나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것이 있다면 그때는 정말 어머니로서 혹은 부모로서의 자기 역할과 그 책임을 제대로 하게 되면 아이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코로나19 시대 우리 가족 갈등에 어떻게 좀 극복하면 좋을지 지혜를 좀 모아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